일단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담고 어딨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이에요. 그래서 뭐 수작업이면 이거예요. 프린트 1월 3월 수작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키스라는 걸로 순회 출력입니다. 그러면 키만 출력해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키스 프린트 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현재 딕셔너리 순회하는 딕셔너리 키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키스 말고도 이렇게 써도 되죠. 키스 안 써도 돼요. 기본으로 키를 보여주니까. 디폴트가 키로 돼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잠깐 좀 구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좀 키스 한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이러면 이제 리스트가 됐으니까 순서라는 그 속성이 생긴 거예요. 특성이 생긴 겁니다. 항상 그렇진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파이썬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버전, 9버전에선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버전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키랑 밸류를 순회 출력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보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는 키가 아니라 먼스로 할게요. 먼스. 이렇게. 이러면 이제 키만 뽑아올 거니까 실행하면은 1월, 2월, 3월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먼스에 대한, 먼스가 아니지, 밸류도 가져와야 되니까 먼스 플러스 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 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라스트 데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라스트 데이를 30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것부터 수습해야죠. 라스트 데이는 정수니까 얘를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일까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일단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2월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있죠. 2월은 28일까지 하라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0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니까 딕셔너리에 1월이다. 그러면 여기는 키가 1월인 밸류는 31이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월 대신에 2월이면 전부 다 28로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키값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month로 해놓고 month에 저장되는 값은 키값이니까 잠깐 지금 계속 키를 키값이라고 하네. 키예요. 키네임. 그래서 키네임을 이용해가지고 이 딕셔너리에 대입했을 때 밸류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month 자리에 여기서 키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1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2월 그 다음에는 3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month에 1월 들어갈 때는 last day에 30일 저장되고 2월 들어갈 때는 28일 저장되고 3월일 땐 30일 저장되고. 그래서 다음 문제. 이번에는 밸류스예요. 밸류스로 출력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밸류스라고 했으면 밸류를 저장해야 되니까 last day라는 변수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마지막 일수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문제 보자면 이번에는 아이템즈네요. 아이템즈를 쓰면은 키와 밸류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키와 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두 개가 있어야 되고 키에는 키가 저장될 거고 밸류에는 밸류가 저장될 거고. 그러면 이제 출력이니까 키 더하기 잠깐 키가 월은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키가 문장이니까 1월, 2월, 3월일 거니까. 그래서 밸류는 정수일 거고 그래서 str로 감싸줘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템즈를 이용하면 둘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 다음에 얘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리스트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가져온 게 두 개니까 튜플 형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근데 여기 밖에다 두는 게 낫겠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 문제. 이번에는 3월의 정보를 제거하는 거네요. 일단은 지우기 전에 해당 딕셔너리 먼저 출력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모양 그대로 나오니까 이번엔 진짜 지우면 됩니다. 지우는 건 delete once days에 3월 지우라고 했으니까
3월 키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출력해봐야 지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3월 없죠? 이거는 딕셔너리니까 인덱스 번호는 없어요. 대신에 삭제잖아요, 삭제.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니까 이미 여기서 한번 삭제한 거를 또 삭제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3월이라는 키가 없어요, 딕셔너리에. 근데 그걸 또 지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있으면 삭제해라 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 이제 2월을 지금 28일로 되어 있는데 29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딕셔너리 바꾸는 거야. 키 입력해주고 29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2월은 29일이라고 나오죠. 바꿔줬으니까 28에서 29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월까지만 있죠? 3월까지만 있는데 여기가 2월이 아니라 4월이라고 하면 이때는 뭘까요? 자, 이때는 이제 변경이 아니라 추가죠. 왜냐면 4월이라는 키는 없으니까. 그래서 4월 29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있으면 추가해라 이런 게 또 중요하고, 변경하는 것도 있으면 바꿔라 이게 좀 더 안전하죠.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야 되네요. 똑같이 29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4월과 5월의 정보도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1월, 2월, 3월까지밖에 없고. 그러면 두 번째 딕셔너리. 자, 2월은 29, 그 다음에 3월, 아니지, 4월은 30, 5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마지막 달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딕셔너리 출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새로운 딕셔너리 만들고 5월, 4월, 5월 이런 새로운 데이터 추가했죠. 그러면 여기는 1, 2, 3월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2월, 4월, 5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해봤을 때 중복되는 요소는 2월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중복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딕셔너리 두 개를 더한다면 요소는 1, 2, 3, 4, 5월 총 5개. 키네임만 하면 5개가 되겠죠. 2월은 중복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nce 이걸 첫 번째 딕셔너리에다가 업데이트, 두 번째 딕셔너리를 인자로 줄고 첫 번째 딕셔너리를 출력해 볼 겁니다. 실행 결과 한번 보세요. 2월은 29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4월과 5월이 추가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데이터 추가됐어요. 그래서 일일이 추가하는 거랑 딕셔너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병합시키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2월이 중복되는 데이터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키의 개수만 보면은 6개죠? 6개. 근데 2월이 중복이니까 중복되는 건 덮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추가되고. 근데 여기서 이거 사용할 때,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여기서 이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군지 잘 봐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주체는 원래 있던 딕셔너리죠. 얘예요, 얘.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꿨는데 얘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서 얘가 기준이 돼서 중복된 데이터가 29일에서 이걸로 병합을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29일에서 28일로 된 거고 1월은 추가됐고 이해되시죠? 근데 잠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 여기를 안 썼네. 죄송해요. 다시 자,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2월이 중복되죠? 중복되니까 업데이트 하는 내용 28을 29로 덮어쓰게 돼서 2월은 28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딕셔너리가 기준이니까 2월, 4월, 5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내용 1월, 3월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달라지는 거. 이 나오는 모양이 달라진다. 문제대로 하려면 이게 맞겠죠. 다음 문제. 나이를 딕셔너리에다 담아야 됩니다. 나이를 딕셔너리. 중요한 거는 얘 말고 이 두 줄입니다. 이 두 개 조건. 그러면 나이를 담아야 되니까 age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 먼저 한다면 영수가 11살이고 영희가 12살, 철수가 13살, 민수가 14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ages하고 인덱스 몇 번 쓴 다음에 영희의 나이를 15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주석이 없으면 뭐 영희의 인덱스가 몇 번인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런 주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숫자를 보시면 11, 12, 13, 14 순서대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뭐 11 썼다가 14 썼다가 12 썼다가 13 쓸 수도 있고 14 썼다가 12, 11, 1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당히 귀찮겠죠. 하려는 게 이렇게 리스트로 끝나고 그러면 뭐 튜플로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뭐 누군가의 나이를 몇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누구를 써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철수의 나이가 13살이라고 돼 있으니까 15살로 바꾸겠다. 이게 낫죠. 그러면 영희의 나이는 인덱스가 2번이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이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철수는 2번 인덱스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에이지스를 출력해보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철수 나이 15로 변경 이렇게 남겨둬야 나중에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똑같이 목적은 철수의 나이를 15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0번 인덱스를 삭제한다면 0번 인덱스를 삭제하고 나서 2번 인덱스는 누구의 나이죠? 여기서 이거 진행되고 나면 리스트엔 이렇게밖에 안 남잖아요. 2번 인덱스는 민수가 되는 거죠. 철수에서 민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정된 내용까지 기억한 다음에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인덱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씩 당겨줬으니까 1번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래야 철수 나이를 올바르게 바꾼 게 되죠.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철수 나이는 이걸 행하기 전에 2번 인덱스예요. 지우는 작업을 뭐 철수 나이가 들어있는 2번 인덱스 앞에서 지워졌는지 뒤에서 지워졌는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인덱스 뒤에서 지워졌다. 여기 뭐 쭈르륵 있는데 3번 인덱스 이하로 지워졌다. 그러면 철수의 인덱스는 그대로니까 변하진 않을 텐데 앞에서 지워졌다? 그럼 철수도 똑같이 지워진 개수만큼 땡겨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가 좀 더 나은 방식이 됩니다. 영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니까 지우고 싶으면 이 인덱스 대신에 키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수의 나이 변경할 때도
인덱스로 하는 게 아니라 키 네임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덱스가 몇 번이었는지 세고 그럴 필요 없죠. 알아서 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덱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딕셔너리에서. 그래서 딕셔너리와 리스트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딕셔너리 단점 중에 데이터 요소 라벨링 수동이라고 했죠.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딕셔너리 이름 또는 뭐 변수 이름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요.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다음 문제.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쓸게요. 순회 출력이니까. 그리고 키값을 기본으로 뽑아오니까 name, ages 이러면 이제 0이 영수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ages가 좀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뭐 이런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데이터들 간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리스트가 낫겠죠. 리스트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콜앱의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온라인 컴파일러 특성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니까 이 딕셔너리에도 어느 정도 순서를 보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순서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경우 그때 어떻게 딕셔너리를 순회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순서가 보장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s라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든 리스트에다가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임스 있죠. 얘는 딕셔너리의 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근데 결론은 리스트니까 순서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진짜로 고정됐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그래서 데이터의 키만 뽑아와서 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names를 순회하면 되겠죠. 접근할 때 names를 순회해서 names 리스트 안에 있는 거 뽑아와서 name에다가 집어넣고 출력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name이라는 거는 ages라는 딕셔너리 입장에서 봤을 때 키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가 보장된 채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이제 names를 순회하는 건 같아요. 근데 names에는 딕셔너리의 키가 들어있으니까 딕셔너리와 리스트 사이에 연결고리 있죠?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방법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